지난 시간에 볼츠만의 엔트로피를 유도했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그런 엔트로피가 나오는지 알았습니다. 이제 엔트로피가 볼츠만 엔트로피 보면 상태수의 로그 취한 것인데 그것이 도대체 어떻게 사용되는지 궁금하죠. 그래서 실제로 볼츠만의 엔트로피를 구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흔치 않은데 우리 이상기체의 엔트로피를 한번 구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잠깐 복습하면 클라우지우스 엔트로피는 열물리로 정의했다라고 하죠. 이것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정의가 되는데 T분의 Q로 정의가 되는데 이건 무슨 말입니까? 그 연력학적 계의 절대 온도가 T일 때 그 연력학적 계의 Q라는 열을 이제 줄 것 같으면 엔트로피의 변화량이 T분의 Q와 같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엔트로피를 통계역학으로 정의하면 이게 볼츠만 엔트로피였는데 이것은 어떻게 정의되냐면 상태수였습니다. 이건 어떤 상태수입니까? 내부 에너지가 E인 연력학계가 존재할 수 있는 상태수였죠. 자, 이것을 한번 어디에 적용하냐면 이상기체에 적용할 텐데 이 이상기체에 적용한 엔트로피를 뭐라고 부르냐면 자쿠어 테트로드식이라고 부릅니다. 네, 그거 왜 그렇게 부르는지 조금 이따 얘기를 하기로 하고, 이 자쿠어 테트로드식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엄청 복잡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간은 지금 이걸 유도할 예정인데, 이건 뭐냐? 이게 엔트로피니까 여기 로그 이렇게 들어있으면 이 안에 들어있는 게 상태수일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이건 어떤 거냐면 이상기체 분자 하나의 질량이 m일 때 그 이상기체가 n개 있는 그런 이상기체의 내부 에너지가 E면 그때 그 이상기체의 엔트로피는 이렇게 표현된다. 볼츠만의 엔트로피는 이렇게 표현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쿠어와 테드로드 이 두 사람은 한 사람은 독일 사람입니다. 오토 자쿠어라고 하는 물리화학자인데 이 화학 실험을 하면서 안타깝게도 화학 실험을 하다가 연구실에서 폭발 사고가 있어서 34살에 요절했습니다. 또 안타깝게도 테트로드라고 하는 사람은 네덜란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아주 똑똑한 이론 물리학자였습니다. 통계역학도 하고 양자역학도 한 사람인데 그만 폐결핵으로 36살에 요절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서로 연락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이상기체의 엔트로피식을 유도했습니다. 어떻게 유도했어요? 지금 우리가 한 것 같은 방법으로 유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이름을 붙여줍니다. 그러면 자, 이런 엔트로피를 유도하려면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근데 볼츠만 엔트로피에서 보면 무엇을 알아야지 돼요? 상태수를 알아야 되죠. 이 상태수를 어떻게 구할까? 이 상태수가 무엇의 상태수라고 했습니까? 이상기체. n개로 이루어진 이상기체. 내부 에너지가 E입니다. 이 상태수를 어떻게 구할까? 우리 앞에서 상태수 한번 구한 적 있어요. 간단한 경우에 물체가 3개가 있다고 할 때 각각의 물체가 에너지가 얼마라면 그 에너지가 주어진 내부 에너지가 되기 위해서는 뭐 10의 에너지가 되려면 228, 224 뭐 이런 여러 가지 조합이 있었죠. 이렇게 존재 가능한 것이 상태수인데 그 이상기체 n개가 어떻습니까? 10의 23승계 이렇게 굉장히 많은 거죠. 이런 것의 이상기체 상태수를 어떻게 구할까 하는 것이 궁금한데 사실은 여기에 좋은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뭐였냐면 위상공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위상공간, 영어로는 phase space고, 이 위상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 파동 배울 때 잠깐 배웠었는데 그것과 같은 의미이기는 하지만 자, 이 위상 공간이 지금 상태수에서는 어떻게 정의되는지 보겠습니다. 먼저 1차원 운동을 보도록 하겠어요. 1차원 운동이란 어때요? X축이면 X축, 한 축에서 선 위에서 움직이는 운동이죠. 그랬을 때 그런 1차원 운동의 상태를 정하는 변수는 몇 개가 있냐면 2개입니다. 그 물체가 지금 어떻게 운동하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무엇을 알면 되냐면 위치와 속도를 알면 되는데, 속도 대신에 우리가 선운동량을 안다 이렇게 얘기하면 더 좋습니다. 선운동량이란 뭐예요? 질량에다 속도를 곱하는 것이죠. 우리 2학기가 되면 선운동량이 질량에 비해서 훨씬 좋은 양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앞에서 여러 물체의 운동할 때 그게 7강인가 그랬죠. 그때 이미 속도보다 선운동량이 훨씬 더 좋은 양이다라고 하는 걸 알았죠. 여러 물체가 있으면 여러 물체의 속도는 다 더해도 아무런 의미도 없지만 여러 물체의 속도를 선운동량을 다 더하면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졌죠. 총선운동량. 이 총선운동량을 총질량으로 나누면 그러면 이 여러 물체의 질량 중심의 속도가 됐죠. 그래서 그냥 속도가 아니라 선운동량이 좋은 물리량입니다. 이 두 양이 위치와 선운동량이 이게 물체의 위치를 정하는 변수인데 그때 위치는 위치 공간에서 정해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에 X축이 있으면 이 X축이 바로 위치를 표시하는 공간이 되겠어요. 여기다 이렇게 어디 하나다 이렇게 표시합니다. 이 물체의 위치가 X0다 이렇게 표시하죠. 이거를 위치 공간이라고 얘기한다면 또 무엇도 있겠어요? 네, 변수가 상태를 선운동량으로도 표시가 되기 때문에 이건 뭐라고도 얘기하냐면 선운동량 공간이다. 1차원 선운동량 공간이다. 선운동량 공간은 무엇하는 공간이겠습니까? 선운동량을 표시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딱 표시할 수가 있겠어요. 두 개를 합해 놓은 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위상공간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하나는 X축, 하나는 P축, 선운동량축 하면 물체의 상태가 1차원 운동하는 물체의 상태는 2차원 위상공간에서 이렇게 표시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차원 위상공간의 한 점은 바로 1차원에서 움직이는 물체의 상태를 딱 표시해 줍니다. 그래서 위상공간이란 어떻게 정해진 거냐면 여기 위치 공간에다가 무엇을 더했습니까? 선운동량 공간을 더한 거. 이것을 위상공간이라고 표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위상공간을 가지고 어떻게 상태수를 구할 수 있을까? 이 상태수 구하는 것은 사실은 무엇 때문에 가능했냐면 우리가 이것도 2학기에 배울 내용입니다. 2학기에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를 배우는데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란 뭐냐면 물체의 위치와 선운동량을 동시에 정확히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원리입니다. 그것을 우리 이렇게 써요. 델타 X는 X의 불확정성입니다. 델타 PX는 선운동량의 불확정성이에요. 그 두 개를 곱한 것이 H라는 정해진 상수보다 더 크다. 이 얘기는 사실은 뭐냐면 불확정성이 0이면 확실하게 아는 경우인데 둘 다 위치와 선운동량을 확실하게 알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개를 다 확실하게 알면 어떻게 됩니까? 0이 되죠. 0이 되죠. 근데 0이 아니라 유한한 수보다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H를 우리 무엇이라고 하냐면 플랑크 상수라고 하고 사실은 이 플랑크 상수도 우리 제1강에서 잠깐 소개했었습니다. 이제 우리 다음 학기에 플랑크와 플랑크 상수에 대해서 자세히 배우게 될 텐데 이게 어떤 역할을 하냐면 2차원 위치 공간에서 한 상태가 갖는 최소 부피의 의미를 갖습니다. 이거보다 더 작은 숫자는 존재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H는 사실은 굉장히 작은 숫자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SI 단위로 표시할 것 같으면 얼마냐면 6.62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4승이에요. 굉장히 작죠. 이 상수를 실제로는 우리가 이제 2학기에 양자역학, 미세계를 배울 때 흔히 사용하는데 그럴 때는 이 H만 가지고 사용하지 않고 항상 C하고 곱해서 사용합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H 위에다가 이렇게 슬래시를 했죠. 이것을 우리가 H바라고 읽는데 H바는 어떤 의미냐면 H를 2파이로 나눈 것입니다. 이 H바에다 C를 곱하면 C는 우리 알죠? 광속이죠? 그러면 그 숫자를 간단하게 이렇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197.3. 그런데 이때는 어떤 단위계를 사용하냐면 일렉트론 볼트, 이건 에너지 단위입니다. 나노미터, 이건 거리 단위예요. 이렇게 표시하면 우리가 나중에 이것으로 이용하면 좋습니다. 또는 어떤 단위로 표시할 수가 있냐면 메가 일렉트론 볼트에 페르미 해도 숫자는 똑같습니다. 이때 일렉트론 볼트란 1일렉트론 볼트는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줄입니다. 그래서 1메가 일렉트론 볼트는 100만 배예요. 10의 6승을 곱한 겁니다. 그 다음에 1나노미터라고 하는 것은 10의 마이너스 9승 메타예요. 그래서 1페르미는 여기다 10의 마이너스 6승을 곱하는 것이에요. 자, 이런 것을 이용하는데 우리는 이건 2학기 때 이런 숫자 대입할 거예요. 근데 플랑크 상수가 주어진 저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가 바로 상태수를 구하는 데 이용이 되는데, 어떻게 이용이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2차원 위상 공간이 있는데 물체의 상태가 있을 수 있는 범위가 이렇게 된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 물체는 위치는 x1에서 x2 사이에만 존재하고 선운동량은 p1에서 p2 사이에만 존재한다면 이때 주어진 저 부분은 우리 뭐라고 얘기하냐면 2차원 위상 공간의 부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거 x1-x2 그 다음에 p1-p2를 이거를 2차원 위상 공간의 부피라고 한다면 그러면 상태수는 어떻게 되느냐? 상태수는 그것을 h로 나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2차원 위상 공간에서 그 부피가 h보다는 더 작을 수 없기 때문에 그것으로 나눈 것이 바로 상태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태수라고 하는 의미는 바로 이런 의미가 되겠어요. 여기서 위치는 델타 x 안에 있고 선운동량은 델타 p 안에 있다면 거기 쪼기는 저게 사실은 2차원이기 때문에 넓이에 해당하죠. 이걸 갖다가 2차원 위상 공간의 부피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 이건 뭐냐면 델타 x와 델타 px는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는데 두 개를 곱한 것은 이렇게 항상 h보다 더 작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h로 나누면 그러면 최대 상태수가 되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2차원 공간에서 2차원 위상 공간에서 본 것이고 1차원에서 운동하는, 그러면 3차원에서 자유롭게 운동하면 어떻게 될까? 3차원 운동하면 위상 공간은 6차원이 되겠어요. 그런데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는 각 축마다 성립합니다. 그래서 X축 방향에 대해서 저게 성립하고 Y축 방향에 대해서 저게 성립하고 Z축 성분에서 저게 성립하니까 저걸 다 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 곱하면 이렇게 되는데 이 H3성은 바로 6차원 위상 공간에서 있을 수 있는 가장 작은 부피 요소가 되겠어요. 그래서 6차원 공간에서의 상태수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6차원 위상 공간의 부피가 V6라면 H3성으로 나누면 그러면 상태수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내부 에너지가 E 이하인 상태수를 구하려면 먼저 위상 공간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이상기체에서 이 위상 공간을 적용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그걸 알기 위해서 우리 먼저 수학적으로 조금 알아놓아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 n차원 구라고 하는 걸 정의할 수가 있어요. 우리 1차원, 2차원, 3차원까지는 알겠지만 4차원, 5차원, 6차원 이런 건 곤란하죠? 이거 유클리드 공간에서의 구인데 이걸 단순히 수학적으로 확장만 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확장을 시키냐면 우리 n차원이라면 좌표가 n개가 필요합니다. 1차원에서는 좌표 하나로 정해지고 2차원에서는 좌표 2개로 정해지는 것처럼 n차원은 좌표 n개로 정해주는데 이런 n차원 공간에서 구의 반지름은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 구의 반지름은 이렇게 각 좌표를 제곱한 걸 다 더했더니 그것이 반지름의 제곱이다라고 정의가 됩니다. 이건 1차원, 2차원, 3차원이나 똑같은 방법으로 정의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차원 경우를 이 경우에 적용한다면 어떻게 돼요? 1차원은 R제곱은 X제곱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차원 공간의 구의 반지름은 어떻게 되냐면 이 X는 플러스 마이너스 R 이렇게 되죠. 양쪽 끝이 바로 이게 반지름이다 라고 얘기할 구 표면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2차원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2차원에서는 두 개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무엇의 식이냐면 원의 둘레의 식입니다. 이게 원의 둘레. 이 반지름이 R인 원의 둘레 이렇게 되죠. 3차원은 어떻게 됩니까? 3차원은 이렇게 되죠.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구의 표면이죠. 그리고 구의 반지름은 저렇게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 해서 루트를 씌운 거 이게 이제 반지름이 되겠습니다. 이걸 그대로 확장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4차원도 정의할 수가 있죠. 4차원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x제곱 y제곱 z제곱 하고 또 다른 좌표가 있으면 그걸 오메가 제곱한 거 그걸 더해서 루트를 씌운 거 이것을 반지름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겠죠. 이건 머릿속에는 잘 안 떠오릅니다. n차원까지도 그대로 정의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어요. 이 좌표를 n개까지 전부 다 제곱한 것을 다 더한 거 그게 바로 반지름의 제곱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n차원의 구의 부피도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피는 어떻게 정의가 되어 있냐면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어 있어요. 이거 여러분이 아마 저 감마 함수라고 하는 거 처음 봤을지도 모르는데 이 감마 함수는 어떻게 정의된 거냐면 이런 겁니다. 저 n에는 자연수가 들어갈 수 있어요. 이건 포지티브 인티저. 이건 무슨 말입니까? 1, 2, 3, 4 이렇게 하는 거예요. 1, 2, 3, 4 하면 이거 팩토리얼이죠. 여기 1이 들어가면 0 팩토리얼은 마찬가지죠. 2가 들어가면 1 팩토리얼 이런 겁니다. 근데 감마함수에는 모두 들어갈 수가 있냐면 반정수도 들어갈 수 있어요. 2분의 1, 2분의 3 이렇게. 그래서 저 n은 0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면 2분의 1, 2분의 3 하면 쭉 팩토리얼처럼 그렇게 구하긴 하는데 맨 마지막에 뭐가 하나 따라붙냐면 루트 파이가 따라붙습니다. 그래서 자, 구의 부피가 이렇게 정의가 되는데 우리 1차원 보도록 하겠어요. 1차원 저 식에 의해서 그대로 구할 것 같으면 1차원은 저기다가 n에다가 1을 집어넣었어요. 그게 어떻게 됩니까? 2분의 3이 됐죠. 여기에 2분의 3을 집어넣으면 뭐가 되냐면 요게 이렇게 됩니다. 요거 이렇게 돼요. 요거 딱 지워지고 뭐가 되냐면 R이 되죠. 자, 이 반지름이란 뭐냐면 바로 2R이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이게 바로 반지름이 된다라고 하겠어요. 그러면 이 구의 부피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되겠어요. 그게 바로 1차원 구의 부피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고 2차원 구의 부피란 저기다 대입했더니 어떻게 돼요? 그대로 해가지고 이게 뭐가 되냐면 이거 파이 R 제곱이 되는데 이 파이 R 제곱은 바로 뭡니까? 반지름이 R인 원의 넓이가 되죠. 네. 그리고 3차원 하면 그러면 우리가 잘 아는 3분의 4 파이 R 3승이 되는데 이게 바로 구의 부피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대로 확장해서 n차원 구의 부피를 정의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정의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4차원 구의 부피는 그대로 대입하면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2분의 파이 제곱 R 4승 이렇게 됩니다. n차원 구의 부피는 R의 n승에 비례하는 그런 부피가 나오죠. 이렇게 n차원 구의 부피를 정의할 수가 있는데 우리 이상기체 위상공간을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내부 에너지가 E 이하인 그래서 내부 에너지가 E까지 모든 값을 갖는 그런 위상공간의 부피를 구하도록 하겠어요. 그러면 그때 내부 에너지가 E다라고 하는 건 무슨 얘기냐면 어때요? 이상기체는 운동 에너지만으로 된 것이죠. 그래서 N개의 기체들의 운동 에너지를 다 더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포텐셜 에너지는 없는 경우예요. 근데 운동 에너지 한 물체의 운동 에너지 하나하나마다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마다 거기에 X성분, Y성분, Z성분이 있죠. 그래서 이것도 두 번째 것도 세 번째 것도 또 그래서 N번째 것도 전부 다 X성분, Y성분, Z성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 에너지를 전부 다 합하면 실제로 이건 뭐가 되냐면 이렇게 되는데 여기는 사실은 항이 전부 해서 몇 개 있습니까? 3N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N개가 마음대로 움직이면 선운동량 공간은 어떻게 되냐면 3N 차원이 되겠어요. 3N 차원의 선운동량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 R이라고 하는 건 보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 있는데 이게 뭐하고 똑같습니까? 아까 어때요? N 차원 공간의 반지름 구의 반지름 구하는 식하고 똑같죠? 그게 뭐하고 똑같아요? EM이 여기서부터 EM이가 이렇게 되니까 EM을 저기다 곱했습니다. 그래서 EM 곱하기 2는 그건 무엇이 되냐면 3N 차원 선운동량 공간의 구의 반지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방금 전에 수학적으로 정의한 바로 n차원 구의 반지름과 구의 부피를 이용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부피 V에 포함된 에너지가 E 이하인 그러면 에너지가 딱 2일 때가 구 표면이 되겠어요. 그때 6차원 위상 공간의 부피는 왜 그러냐면 선운동량 공간 3N이죠. 그 다음에 위치 공간의 차원도 3N입니다. 그래서 다 합해서 6N이 되겠어요. 그때 그 공간의 부피는 어떻게 되냐면 저기에 아까 3N 차원의 무엇입니까? 3N 차원의 구의 부피 구한 거에다가 그 다음에 요거 V가 3차원이죠. 이거는 위치 공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요놈 무엇에 해당하냐? 이것은 3차원 선동량 공간이 되겠어요. 반지름이 얼마? 2m짜리입니다. 그럼 구의 부피가 됐어요. 그래서 그건 어떻게 구했어요? 앞에서 한 것처럼 앞에서 정의된 n차원 공간의 반지름이 R일 때 구의 부피를 구한 식으로부터 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뭐예요? 이건 위치 공간의 부피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겠어요. 그래서 먼저 내부 에너지가 E 이하인
그런 위치 공간의 부피를 우리 지금 알았습니다. 정리하면 이런 것이에요. 정리하면 이상지체의 엔트로피는 어떻게 표시되냐면 자쿠어 테트로더 식으로 표시되는데 그걸 유도하는 게 우리 이 식을 유도하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무엇을 시작했어요? 볼츠만의 엔트로피를 해서 시작했고 그거 하기 위해서 우리 오메가 2를 구하려고 하는데 무엇에 의해서 구한다? 위상 공간의 부피와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를 써서 구하려고 하죠. 그때 우리 뭘 이용해요? 내부 에너지가 이하인 경우만 먼저 구해봤습니다. 우리 앞으로 할 일이 좀 있어요. 그건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알았습니다. 이제 잠깐 쉬고 바로 여기서부터 자쿠어 테트로더 식을 유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